예, 안녕하세요. 토요일 거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왼쪽에 보이시는 여기 축 부품 있죠? 예, 뭐 M 있고 M33에 뭐 피치 1.5, M40에 피치 2, 49파이의 전체 전장은 96mm입니다. 그리고 여기 R하고 이제 챔퍼들이 몇 개가 보이는데요. 이 주서에다가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는 R2, 못하게는 C2 이제 이렇게 좀 구분 지어 놨습니다. 자, 이 여기에 있는 이 왼쪽에 있는 도면을 오른쪽에 CAD 도면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축도 그림을 그리시기 전에 위아래가 대칭인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특별한 건 없다 그죠? 이게 왜 어떻게 보면 이게 왜 대칭이냐고 보신다면 중심선이 여기를 가로지르고 있으니까 위아래 대칭인 것도 맞고요. 또한 치수 자체가 한쪽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 즉 대칭 치수로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위아래가 이제 대칭이구나를 판단할 수도 있고요. 또한 완성된 도면일 테니까 이 도면상의 치수가 한쪽에만 이제 몰아져 있다는 소리는 이런 식으로 구분이 지었다는 소리는 당연히 대칭일 거니까 구분 지어서 이렇게 보기 쉽게 만들어 놨다는 반증이기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릴 텐데요. 일반적으로 축 부품을 그릴 때는 중심선하고 기준선을 몇 개 그려놓고 그리시면 좀 수월하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X라인 이용하시고요. 자, X라인. 자, XL 엔터 치시고요. 찍고 수평 수직선을 긋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저는 어디로 생각할 거냐면 도면을 봤더니 치수가 이건 여기가 먼저입니다. 여기가 먼저입니다. 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치수가 한쪽 기준선에서 이렇게 뻗어 나와 있죠. 누적적으로.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뭔가 그림을 그리는 게 좀 수월해질 거고요. 이쪽 방향도 마찬가지 쪽에서 뻗어나가는 치수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쪽을 시작으로 둬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은 여기 뒷부분 기준으로 한번 앞으로 그려나가는 방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 기준이 어디라고요? 저는 여기라고 생각하고 그릴 겁니다. 자, 옵셋 96이라고 먼저 전체 전장을 이렇게 줄게요. 전체부터 먼저 그린다는 그런 개념은 없지만 전체부터 먼저 저는 주고 그리겠습니다. 설계라고 하는 건 그냥 설계를 바로 그냥 그림을 바로 그리는 것보다는요. 본인이 이제 어떤 의도로 어떤 계획, 어떤 기획을 해서 그리시는 게 좀 더 좋을 겁니다. 자, 앞부분부터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갑니다. 이제 뒤에서 시작했지만요. 자, 뒤로 6, 10, 21이라는 숫자가 보이시죠? 옵셋 21이라는 숫자를 먼저 주고 하나, 옵셋 6이라고 주고 하나, 옵셋 10이라고 주고 또 뒤로 하나 줍니다. 그럼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건 여기 있는 해당하는 선을 다 그린 거죠. 자, 이렇게 두고요. 지름부터 이제 해결합시다. 옵셋 28이라고 주고요. 자, 28 주면 안 되죠? 옵셋 28에 나누기 2로 주겠습니다. 절반만 그릴 거니까요. 이렇게 주고요. 위로. 그러니까 이제 대칭일 거니까 상단이든 하단이든 축 중심에 윗부분이든 밑부분이든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편한 방향을 그리시면 됩니다. 저는 윗부분을 오늘 선택한 거고요. 트림으로 이 기준선 잡고 여기를 끊어주시면 여기 되겠죠. 자, 중간에 여기가 이렇게 움푹 패인 부분, 웅덩이 부분 보이시죠? R18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이 부분은 원으로는 그리기가 좀 무척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아크라고 하는 명령어를 쓸 겁니다. 근데 아크 그릴 땐 항상 반시계로 오목하게 그려집니다. 반시계로 오목하게 그려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시작이냐 여기가 시작이냐가 좀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 시작으로 여기를 그려버리면 제가 오목하게 그려진다 그랬잖아요. 반시계로 오목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는 시작을 오목하게 그리고 싶은 방향을 시작으로 반시계로 돌려주셔야지 오목하게 그려집니다. A 엔터 시작점 찍고 끝점은 밖에 모르니까 E 엔터 주고요. 끝점 찍고 반지름 값 줄 거니까 R 주고 그 다음에 18이라고 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상 없죠? 트림으로 끊어주고요. 예. 자, 제가 수평선에 해당하는 선들은 되도록이면 좀 많이 트리밍을 하면서 갈 거고 수직선은 선은 정리할 때 나중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 아니고서는요. 자, M33이라고 하는 건 미터 나사의 33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름이 33이라는 소리고 피치는 이게 미터 나사니까 피치는 나사 산과 산 사이의 거리를 피치라고 부를 테니 이 거리겠죠. 그러나 기계 제도 혹은 설계상에서의 나사 표시는 살짝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굵은 선, 가늘실 선으로 구분 짓고요.
그 다음에 실제 나사산에 해당하는 이런 산 모양들은 그리지는 않고 이렇게 평평하게 그리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방식을 뭐 약도법이라고 부르긴 합니다만,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옵셋 33 나누기 2를 주시고 위로 하나, 그 다음에 옵셋 나사가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 요까지가 나사고 이 지름에 해당하는 부분은 16까지 여기까지죠. 그래서 16이라고 주고 이렇게 하나 주고요. 또 옵셋 11이라고 해서 나사 요 부분까지. 그러니까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건 좀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요. 요렇게 꺾여 있는 이 부분이 보이시고 수평인 부분이 보이시죠? 이렇게 꺾인 부분은 이제 각도가 요 지면상에서는 30도인데요. 완전 나사부, 불완전 나사부라고 부릅니다. 이제 기계 제도상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겠네요. 근데 얘는 보니까 완전 불완전 나사부 구분이 없이 뒷부분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사의 틈새라고 부를 텐데요. 이렇게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나사를 30도로 꺾을 수가 없겠죠. 꺾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얘는 꺾을 수 없으니 나사를 끝까지 만들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 선 자체는 완전 나사부, 불완전 나사 부분을 구분하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겠죠. 자, 조금 헷갈리니까 트림으로 기준 잡고 엔터 이렇게 끊어 놓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의 거리값을 좀 주셔야 되잖아요. 1.5피치다 그죠? 나사 뭐 저리표 혹은 절삭표를 좀 보시면 CNC 선반에서요. 이제 1.5일 때는 뭐 h 값이라고 하는 어떤 값을 주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요까지의 거리 나사산 여기가 나사산이고 나사골 요 부분에 해당하는 이 간격은 0.89가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옵셋 0.89라고 주시고 1.5피치일 때는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주고요. 트림으로 이렇게 커팅하고 여기서 30도 올라간다는 소리죠. 저는 X라인에 A에 마이너스 30을 주고 이렇게 붙여서 그려내겠습니다.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이렇게 잘라낼게요. 그리고 외형선은 그대로 쓰시지만 여기 골지름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이거 조금 더 밀렸네요. 무브 시키고요. 골지름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가는 시선으로 제가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시선 바꿔주시면 됩니다. 못따기는 나중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여기까지 완성했고요. 자, 얘서부터 여기까지가 12고 6이다, 그죠? 옵셋 10이라고 하나 주고요. 옵셋 6이라고 또 하나 주겠습니다. 그리고 옵셋 M20이니까, M40이니까 20파, 40파인 거죠. 옵셋 20이라고 주고, 위로 트림으로 요 사이를 커팅해 주고요. 헷갈릴까봐. 요 사이의 목은 지름이 안 보이지만 치수를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폭은 6이고 지름이 35파이란 소리예요. 옵셋 35 나누기 2라고 주시고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겠죠. 이 부분 6은 이미 우리가 만들어 왔죠. 놨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뒷부분으로 여기 지름은 없으니까 여기서 지금 그릴 수는 없네요. 그러면 제일 뒷부분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옵셋 15라고 주고 하나, 옵셋 5라고 주고 또 하나, 옵셋 32라고 주고 뒤에서부터 앞으로. 그럼 이 사이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네요. 예, 맞습니다. 옵셋 49 나누기 2로 주시고요. 옵셋 44 나누기 2로 주시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트림으로 이 사이를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겠죠? 자, 트림으로 여기를 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요 사이는 여기 보니까 45파이라는 숫자가 보이죠? 옵셋 45 나누기 2라고 해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트림으로 끊어주시면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얼추 윤곽은 좀 드러낸 거고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선을 정리할 겁니다. 선을 정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도면에서 미흡했던 부분들, 필렛이나 여기 라운드나 혹은 필요한 필렛 부분들, 그 다음에 못따기 부분들, 그 다음에 선이 있어야 되는 부분과 없어야 되는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다는 표현을 저는 선을 정리합니다 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라운드죠. 라운드는 R2를 주라고 했습니다. F 엔터, R 엔터 2라고 주고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요 바깥쪽의 선들은 필요 없는 거죠. 근데 트림으로 분명히 잘랐을 때 이 선이 다 잘리지 않은 이유는 이 선 자체를 익스텐드 한번 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트림을 할 때 이 선은 이렇게 가상의 선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요 위는 잘려지지 않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이건 그냥 지워주시면 되겠죠? X라인으로 사실 그려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C 못하기 1.5가 되어 있습니다. 챔퍼, 차, D 엔터, 1.5 엔터 두 번요. 하나, 둘, 클릭 주시고 삐져나온 선은 트림으로 잘라주시고 요렇게 모가 난 부분, 라운드 부분 같은 경우는 요렇게 굳이 선을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못하기 부분만 선을 하나 더 추가해 주십시오. 여기는 티가 나니까요. 얘는 티가 나지 않아요. 그럼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주고요. 혹시 이 선을 이렇게 바꾸지는 마십시오. 이 선은 눈에 보이는 선입니다. 외형선으로 두셔야 됩니다. 자, 트림으로 자르고요. 여기도 여기는 덜 그렸네요. 자, 피치가 2일 때 여기 그러니까 나사산과 골 사이의 거리는 1.19입니다. 대략이요. 옵셋 1.19 주고 내리고요. 자, 못다기는 2를 주겠습니다. 됐죠? 트림으로 자르고 이거는 무슨 선이요? 네, 가는 실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못다기가 되어 있으니까 날이 쓰죠. 티가 나죠. 티가 나니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뒷부분 트림으로 선 필요 없고요. 여기도 못다기가 되어 있네요. 근데 못다기가 특별히 없네요. 특별히 여기 없다는 게 여기도 마찬가지였고 여기도 마찬가지였고 여기 그릴 때 제가 2로 그렸던 이유는 물론 여기 피치 값에 맞춰서 똑같이 그리긴 하는데요. 밑에 주소란에 보니까 못하기 2라고 써 있긴 합니다. 도시되고 GC 없는 라운드 못하기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도시되고 라는 뜻은 뭐냐면 도면에 표시되고, 즉 도면상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시가 없는 것, 즉 이렇게 어떤 지시값, 값이 없는 이런 값이 없는 것들은 값이 없는 것들은 라운드를 2나 3으로 준다는 소리입니다. 자, 차 못다기요. 이렇게 주시고 여기도 티가 난다 그랬죠. 못다기는 이렇게 선 끊어주고요. 트림으로 날리고 여기는 안쪽으로 이렇게 R2네요. 요거는 필렛입니다. F 엔터 R엔터 2라고 주시고요. 제가 이 바깥쪽으로 볼록한 거하고 안쪽으로 오목한 거를 좀 구분 지어서 하려고 일부러 라운드, 여기는 필렛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실제로 용어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캐드상의 명령어는 라운드라는 명령어보다는 필렛이라는 명령어를 쓰죠. 라운드는 없죠.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볼록한 부분은 라운드라 원래 불러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들, 얘는 오목한 부분이죠. 여기는 필렛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선이 부족하다, 그죠? 그럼 익스텐드로 연장시켜 놓고요. 아이고, 지우고요. 이렇게 트림으로 끊어내고, 또 트림으로 잘라내고, 여기도 못딱이다, 그죠? 이렇게요. 자, 됐습니까? 예, 오케이, 됐습니다. 자, 트림 잘라내고. 그러면, 잠깐 한번 이제 검토 한번 하죠. 자, 여기서 웅덩이, 직선, 타고, 그 다음에 나사의 틈새, 타고, 예, 더 이상 없죠. 그러면 이 부분 이렇게 잡고요. 미러라고 하는 기능으로 위쪽으로 미러 붙여내시면 되겠죠. 자,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자, 트림으로 또 잘라낼게요. 또 트림으로 잘라내고, 잘라내고요. 이렇게 잘라내고, 또 트림으로 잘라내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얘는 이제 중심선이니까 레이어에서 중심선으로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BR 가지고 중심선 바깥쪽을 좀 이렇게 끊어내 주시면 그림상으로는 그림은 완성됐다, 그죠? 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름 이제 치수 한번 넣어볼까요? 예, 길이 치수부터 틈새가 작은 것부터 한번 넣어줄게요. 치수가 들어간 도면을 잠깐 잘 보면 약간 구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 치수도 그러니까
보면 외형에서 첫 번째 치수의 이 사이의 간격이 대략 한 15에서 한 20mm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등간격으로 놓을 때는요. 두 번째, 세 번째 간격은 8에서 12mm 정도 뭐 이런 구분이 있긴 합니다. 기계 제도적으로는. 자, 조금 염두해 두면서요. DLI 엔터. 뒤에 찍고 앞에 찍고 한 15에서 20이니까 한 요 정도. 요 틈새는 아까 5라고 돼 있었죠. 그 다음에 다시 스페이스바 누르고 찍어주고 여기가 32고 그 다음 제일 뒤에 찍고 제일 앞에 찍어서 전체 길이 96을 맞춰주시면 되죠. 넓게 그 다음에 등간격 조금 좁게 등간격이에요. 정확하게 DLI 엔터. 얘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라고요? 6 됐죠. 얘서부터 얘는 얼마입니까? 10.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부터 여기까지는 또 얼마예요? 예, 21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 불완전 나사부, 완전 나사부 관계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6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12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틈새요. DLI. 얘하고 얘 틈새는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M 엔터를 치고요. 자, 뒤로 커서 보내고 슬래시 주고요. 퍼센트 C 35에 이게 다죠. 자, 클릭 한번 하시고 이렇게 당겨내고요. 요 밑에 지금 M40을 넣어야 되니까 약간 조금 더 올려줄게요. 올려주고. 자, 이렇게 주는 건 이제 치수 명령어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DLI 뭐 이런 명령어로 하지만 얘는 치수 명령어가 아니라 지시선 명령어예요. 리더 선이에요. LE라고 하는 명령어를 제가 쓸 건데요. 그 얘를 바로 쓰지는 말고 그 옵션을 좀 확인하고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LE 엔터 두 번 칠게요. 그러면 부착에 이 체크가 붙어 있는지 좀 보시면 됩니다. 얘를 켜주시고요. 확인 눌러주고 여기 찍고 여기 찍어내고 자 엔터 두 번 M 대문자네요. 40에 소문자 X 곱하기는 뜻이고요. 2.0 엔터 두 번. 자, 됐고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C1.5라는 숫자가 보이고 있죠. 자, DLI 우선 요거부터 넣고요. 요 틈새가 너무 작아서 제가 아마 이렇게 뺀 것 같긴 한데요. LE 엔터. 요 모서리 찍고 쭉 빼서 찍고요. C1.5 엔터 두 번. 너무 앞에 붙었다 그죠? 스트레치 이렇게 조금 당겨내시면 되겠죠. 자, 됐죠? 그 다음에 자 지름 한번 뒤에서부터 쭉 넣어 보겠습니다. 자, 지름은 DDI라고 치시면 되기는 합니다만 자, 지름이라고 하는 치수를 수평선상에 지름을 줄 수는 없겠죠. 지름은 원에만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일단은 얘들은 다 수직 수평선의 어떤 명령어를 가지고 이렇게 우선은 치수를 줄게요. 자, 일단은 여기 안쪽에 있는 44파이부터 하나. 자, 그 다음에 요거는 49파이다 그죠? 근데 선을 이렇게 빼버리면 약간 혼돈이 올 수 있으니까요. 얘 같은 경우는 살짝 이 안에 좀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얘도 간격을 조금 줄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DLI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뒤로 좀 빼고요. 얘도 치수는 조금 지그재그로 이렇게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얘서부터 얘까지가 몇 파이? 28파이고요. 그 다음에 얘서부터 얘까지는 쭉 빼서요. M33이죠? M 엔터 대문자 M 곱하기 1.5 엔터를 아니고 클릭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지름을 지금 다 줄 건데요. 제가 일부러 지름을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만 주고 나머지는 서식을 복사해 버릴 거니까요. 자, 컨트롤 1번을 눌러서요. 자, 하나 지름 선택하고요. 자, 얘에 아마 1차 단위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거기에 치수 머릿말에다가 %%C를 한번 주고 엔터 한번 칠게요. 자, 그러면 ESC 파이가 들어가고요. 이 서식을 복사한다고 그랬잖아요. MA 엔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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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자, 볼까요? 49 자, 44파이에 파이 45에 6에 35파이 M에 자, 미터 나서 40파이짜리고
2, 7.5, R 1.1, R 18, 28, 3. 치수는 다 들어갔네요.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마무리를 짓자면 요 밑에 주소라는 부분 보이시죠? 밑줄도 보이고 글꼴은 좀 작아 보입니다. 그죠? 2.5 정도로 보이긴 하는데요. 보통 주소란의 글씨 이제 폰트 한 3.5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텍스트니까 T 엔터 치고요. 이렇게 박스 칠 거고요. 일단 한번 한글로 한번 쳐볼게요. 한영키 누르고 주소 엔터 1,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는 R이죠. 좀 하고요. 자, 컨트롤 A 누르고 상단에 가면 여기 볼륨으로 바꾸고 3.5라고 줄 거고 다시 3.5라고 줄 거고 색깔도 조금 바꾸겠습니다. 노란색으로. 그리고 글씨가 너무 기니까 이렇게 됐죠. 자, 무브를 이용하셔서요. 조금 안쪽으로 모을 거고요. 얘처럼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 이거 언더바가 들어있네요. 컨트롤 U. 자, 그 다음 한 칸 띄우고 또 2,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는 C2죠. 여러분 C 못따기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C 못따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걸 한번 설명드릴게요. C 못따기라고 하는 건 여기 한쪽 방향의 길이가 2, 또 한쪽 방향의 길이가 2. 그래서 C 못따기는 사실은 이건 이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45도 못따기를 얘기합니다. 즉 45도라고 하는 건 이 선 기준에 얘는 요 사이가 45도인 거죠. 요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45도 기준에 있는 못따기를 C 못따기라 불러요. 그래서 C2라고 하는 건 45도 못따기이고 한쪽 변의 길이가 2라고 하는 걸 C 못따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도면상에선 45도라고 쓰진 않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숫자 2를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소란에 이미 적었으니까요. 그래서 생략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도면을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저장 한번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